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늘은 갑골 문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갑골 문자는 1930년대 은어에서 많은 갑골 문자가 나오고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은어라는 것은 은나라 때 은나라, 탕나라, 상나라, 고죽국, 하나라 이것이 전부 우리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우리가 마고성 시대 히말라야 파밀고원에서 살던 환인, 환웅천왕, 단군 등등이 시대를 지나서 그때에는 산스크리트, 실다모, 보모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전에 화서씨, 복희씨, 신롱씨, 즉 화서씨는 5대 환웅천왕 태우의 환웅천왕의 왕비입니다. 그 화서씨 한테서 이제 여화씨가 나오고 복희씨가 나오고 신롱씨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보모 실다모를 사용했고 이 갑골문은 새롭게 한자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우리가 역사나 언어나 철학이나 동양사상의 본질을 밝히자면 첫째 사라진 무대륙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지고 마고성 문명을 거쳐서 다시 갑골문자 시대로 돌아옵니다. 갑골문자가 그 다음에 최근에 연영성, 만주, 내몽고 등지에서 발굴하기 시작한 어마어마한 홍산 문명 이 줄거리를 따지면은 그것이 우리 동이족의 역사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우리 동이족이 창안한 문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골문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요 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보호한다는 보자는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이 보호한다는 보자가 이 산스크리트예요. 두 번째 이 자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 애기 업어줄 자입니다. 어린애 업어봐. 저 어린애들이 아빠나 할머니나 두고 보면 업어봐 그런다고. 그 말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보라는 글자가 업어봐입니다. 산스크리트로 쓰면 업어봐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요거는 어린애를 말합니다. 요건 차일드, 베이비. 요 어린애입니다. 이게 어린애가 사람 어른 뒤에 서서 업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자는 산스크리트 말로만 업어바입니다. 업어바는 on, above 또는 어디로 향한다는 뜻을 내고 바는 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carry, bear. 그래서 업어봐 그러면은 어린애를 예를 들어서 carry, carry a baby, baby on the back. 등머리에다가 짊어지는 걸 갖다가 업어봐라 그럽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이 글자가 갑골문에서 정확히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사람이고 어린애고 업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라는 발음을 한 보자는 이 바나 아바바는 여기에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가지고 보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글자가 산스크리트예요.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있고 어린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업어봐요.
업어달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중국의 글자가 아니고 중국의 문자가 아니고 중국의 발음이 아니고 바로 산스크리트 실다모라는 사실을 갑골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로 갑골문의 근원은 산스크리트의 발음, 실다모의 발음하고 뜻의 뜻을 갖다가 뜻의 있자지 발음과 뜻을 요거는 포님이라고 합니다. 발음, 음운, 포님 발음하고 미닝, 뜻 요것을 두 가지를 갖다가 요 글자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글자 만든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고 뭐 한 게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지린자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두자는 이건 둘이라는 뜻이요. 두 사람이 모이면은 어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두 사람이 모이면. 그래서 어질다는 뜻이고 이 어질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이나가 요 킹이요. 요 이나가 요 킹이요. 이래서 어질인자의 발음을 인이라고 한 것은 이게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바로 산스크리트예요. 그래서 갑골문 연구의 근본은 산스크리트를 알아야 되고 실다모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갑골문의 를 분석해 가지고 요거는 사람이고 요거는 어린애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갑골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지 이 뜻을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홍산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홍산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 홍산문화 학술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문화 유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화 유물을 가지고 이것을 올바르게 연구해 가지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뜻을 잘 펴야지 우리 한국 문화와 역사가 제대로 정립돼 가지고 세계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조각품들이 단순히 놀이객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 토템 사상과 직결되는 조각품들입니다. 토템은 사라진 무제국,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무제국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무제국의 토템 사상과 지금 홍산문화의 토템 사상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동이족의 역사, 상고 역사가 다름 아닌 무제국의 토템 사상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의 중요성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거는 예를 들어 목숨 숫자다. 목숨 숫자다. 그러면은 이게 수요. 그 다음에 특수하다. 그럴 때 숫자. 이것도 전부가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산스크리트예요. 수요. 그 다음에 무슨 수가 있나 숫자. 이것도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지. 예를 들어 상스럽다는 상자 있잖아요. 이것도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붙은 게 아니에요. 산스크리트는 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스가 홀리라는 뜻이지. auspicious. auspicious. 이게 재수가 있다는 게 happy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지. 그래서 요 상자도 산스크리트고 숫자는 잘 알겠지만 이런 숫자입니다. 이게 요 숫자가
다름 아닌 산스크리트예요. 이것도 숫자입니다. 요 숫자가 다름 아닌 산스크리트예요. 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로 수라고 하면은 목숨이라는 뜻도 되고, 수라면 특수하다는 particular라는 뜻도 있고, 수라 그러면은 fortune 재수가 있다는 거, 이런 뜻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전부 산스크리트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갑골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갑골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는 갑골문을 분석하고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간자를 써요. 간이 약해가지고 간자를 쓰고 있다고. 간자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문화의 뿌리를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중국이 앞으로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 윤리관과 도덕, 윤리관과 철학과 천문학, 그 다음에 정치학 등등을 올바르게 풀어내자면은 정자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골문자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갑골문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중국이 올바른 아주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모범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간자만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했어도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컴플렉스, 열등의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도 앞으로 중국 못지않게 한자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고, 문화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고, 윤리관 교육이 철저히 되려면 한자와 갑골문자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알게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완전히 야만 국가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밥 잘 먹고 좋은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사는데 뭐가 망하고 뭐가 멸망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선현들의 사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노예부터 전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우두머리 되는 대통령이다 왕을 목졸러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민족 7천만 1억이 된다 해도 1억 사람 전부 목 졸르는 게 아니야. 한 사람 목만 졸르면 전 국민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진데 교육 개혁이 시급하고 한자 교육이 시급하고 또 실당어 역사 문화 교육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중국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날삐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 씁니다. 이렇게만 쓰고 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날삐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면요. 그 어려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놀라버린다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잘되게 앞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은 이 정자를 배워야 돼요. 정자를 안 배우고 간자로만 넣으면 이게 근원이 어딘가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느낀 건데, 너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네 이름은 이렇게 쓰냐 이거지. 이렇게 딱 소설을 써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네가 아느냐고 놀랜다고. 왜? 그 사람들은 전부 간자, 약자만 썼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컴플렉스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한자의 동양 철학의 근본되는 갑본문, 또 한자의 전서체라는 초서체다, 이것을 완전히 알게 되면은요, 세계 어디에 나가도 최고 국민이 됩니다. 한자를 무시한 교육은 앞으로 어디 가든지 노예밖에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노예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교육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 당국자들이 모르고 있어. 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국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전은 몇 달 전에 다시 재판한 증거판, 세 번째 증거판입니다. 여기에는 실다모, 한자, 정자, 그 다음에 라틴어, 영어 등등 토속 사투리 등으로 해석해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실다모 오리지널 알파벳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스크리트 사전들은 모두가 나가리요. 나가리라는 것은 이 오리지널을 전부 변종한 알파벳입니다. 변종한 알파벳을 가지고 배우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산스크리트의 근본을 모르게 돼요. 근본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 옥스퍼드니 어디 산스크리트 사전이 모두가 나가리를 썼어요. 나가리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 근본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오자입니다. 영어로 오자예요. 이게 뭐냐? 이건 모인다는 뜻이요. 모일 집자입니다. 모일 집자는 뭐예요? join이죠. join together. 또 assemble, assemble이요. 그 다음에 origin이요, 이게. origin of life. 왜? 이것이 다름 아닌 엠브리오거든. 생명의 근원처입니다. 엠브리오고 이게 뭐냐면은 어린애가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 이 오자를 모르고 어떻게 산스크리트를 압니까? 두 번째, 여기다가 미음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음자가 됩니다. 오음자는 어머니 태장에 어린애가 들어섰다는 뜻이요. 불교에서 오음만이 반매하잖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오음만이 반매, 오음만이. 그 무슨 뜻이요? 몰라요. 이거는 주문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천만에 어머니 태장 속에 어린애가 들어섰다는 뜻이요. 요 점이 다름 아닌 남근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저기 합방을 해가지고 어린애 들어선 게 오며 비가 온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뭐냐면 수증기가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 비가 된다고, 물이 된다고. 물 돼야지 이게 비가 되는 거지. 수증기만 떠댕기면 아무것도 쓸데없어. 여자 혼자 막 홀려 떠댕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A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요거는 여자고 요건 남자요. 음양으로 되는 것이 이게 A자, A자입니다, 이게. 날씨 좋네. A자요, 이거. 남녀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양의 원리를 모르가지고 어떻게 글자를 해석해요? 철학을 해석해.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문화인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게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지 글자 자체가 좋으니까 좋고 나빠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그 예를 드는데 산스크리트야말로 이 실다모야말로 최고의 문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자예요. 그 문자의 주인공이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바보 민족입니다. 그 바보 민족이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왜 산스크리트 사전을 왜 만듭니까, 이거? 이런 사전을 왜 만듭니까? 이게 동서원어의 뿌리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1786년에 인도의 칼카타에서 아시아 사람들의 무슨 소사이티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유명한 인도의 총독인 윌리엄 존스가 산스크리트야말로 동서원어의 뿌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정의를 내려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국, 독일, 불란서 할 것 없이 산스크리트 사전 안 만들면 이거 완전히 야만 국가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180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899년에 근 100여 년에 걸쳐서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거시기 뭐시기 어떡한다냐 등등 온갖 토속 사투리가 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원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니요. 전부가 이 옥스퍼드 사전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The origin of language에 이 말이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The origin of language가 누구냐 하면은 이거 메릿 룰런 박사가 만든 거예요. 이게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버그 박사하고도 친분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버그 박사는 우리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다가 끝을 내지 못하고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린버그 박사를 스탠퍼드 대학의 그린버그 박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바래가지고 내가 저술한 책을 보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보내서 그린버그 박사 앞으로 보냈는데 그린버그 박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사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동서원의 뿌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거 확증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오리지널 실다모 알파벳으로다가 사전을 만들고 영어로 또 토속 사투리로 한자로 기술한 산스크리트 사전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것을 만들기까지 글자 한자, 오자 한자가 나오더라도 전부 내가 혼자 한 겁니다. 사전을 혼자 집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대목을 여기서 간략하게 여기 내가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차 여기 소개했습니다. 요 구절입니다. 이게 27페이지에 정밀하게 윌리엄 존스가 산스크리트는 동서원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28개국 언어의 외국말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산스크리트의 정의를 내린 아주 간결하고 오묘한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영어로 기록된 대로 읽으면 William Jones's postulation of an Indo-European family was as follows. The Sanskrit language, whatever be its antiquity, is a wonderful structure, more perfect than the Greek, more copious than the Latin, and more exquisitely refined than either. Yet bearing to both of them a strong affinity, both in the roots of the verbs and in the form of grammar, than could possibly have been produced by accident. So strong indeed that no philologo could examine them all three without believing them
to have sprung from some common source, which perhaps no longer exists. 이 산스크리트를 만들고 사용하던 그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s some reason, though not quite so forcibly, for supposing that both the Gothic and Celtic, though blended with a very different idiom, had the same origin with Sanskrit. And the old Persian might be added to the same family.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오묘하게 산스크리트 언어가 정밀하다는 사실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1786년에 내린 정의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싫다 뭐 산스크리트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거 안 하면 완전히 학자로서 바보입니다. 그 민족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재미난 거는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천자문이요. 천자문에는 한석봉 천자문, 두 번째 주회 천자문, 세 번째 광주 천자문이 있어요. 광주 천자문은 완전히 전주 호남 토속 사투리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호남 토속 사투리가 완전히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거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개는 한석봉 천자문만 있는 줄 아는데 광주 천자문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주회 천자문 등등에 기록한 여기가 전부가 이거요. 마대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대촌이 마대가 마디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토속 사투리는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고 그 별거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비부라고 해요. 아비가 산스크리트예요. 아바이 이것이 산스크리트입니다. 이 한자 아비 부자만 볼 게 아니라 부자 자체도 비유입니다. 팝니다. 일컨대 이 부자를 써놨잖아. 비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비가 이게 아버지라는 father의 뜻이에요. 또 아바이 이거 father라는 뜻입니다. 요 부자는 뿌여 비유 이 보호자의 protector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 기록한 광주 천자문의 해석과 발음은 정확히 산스크리트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천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천자문은 과거 중국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적당 우리 사상으로 만들자. 그거 틀려. 그렇게 만들면 틀려버려. 이거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토속 사투리가 동서원의 뿌리라는 사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훈민정음, 한글학자니 훈민정음 학자니 국어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 강의를 들으면 즉시 그들이 분발하여 새로운 산스크리트라든가 문화 역사의 뿌리를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희귀하기 그지없는 조선어 사전입니다. 1920년 총독부가 주관해서 만들어낸 이게 조선어 사전입니다. 이 조선어 사전은 우리말의 뿌리를 다 잘라버린 사전입니다. 우리말의 뿌리를 다 잘라버린 사전이고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일본말하고 한자를 가지고 장난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국보이냐, 이 사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까지 갈파하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한글학자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우리말 뿌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받침은 대부분 다 없애라고 그래서 대부분 없었습니다.
쌍받침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서글픈 훈민정음 역사입니다. 더더구나 삼각형에 하는 거, 점, 꼭지 없는 히읗, 쌍히읗 등등을 완전히 박살낸 사전입니다. 이것이 금과 옥조로 생각해가지고 대단한 찬사를 보내는 한글 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개들을 많이 길리는데 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전통 토속 사투리로 개를 뭐라고 불러? 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개를 어떻게 부릅니까? 전통 토속 사투리. 개견 있잖아. 견. 개.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개 부르는 소리 뭐예요? 어떻게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요. 세상 미친놈의 세상이야. 개를 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나? 얘가 뭐 그 아들이요 딸이요? 그거 남편이요? 그게 뭐 마누라요? 어째 개를 얘라 그러고 얘는 뭐라 그러고 어째 개가 얘예요? 개는요 와리와리 이게 전통 토속 사투리요. 와리와리 미치지 마시오. 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옥스퍼드 사전에 나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개 부를 때 와리와리 그런다고. 옥스퍼드 사전 내가 몇 페이지라는 것까지 기록해 줄게요. 옥스퍼드 컨사이스 딕셔너리에 뭐라고 기록됐는가를 내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어째 개를 보고 얘라고 그래야 그 아들이요 딸이요? 얘가 뭐요 그게? 조카요 뭐요? 손녀딸이요? 얘는 뭐 어떻다고? 왜 개 가지고 얘라고 그래야? 그 사람이요? 옥스퍼드 컨사이스 딕셔너리 1346페이지에 있습니다. 1346페이지에 월이가 나와. 우리가 이렇게 손님이 오면 개가 쫓아가서 뭐 달려들고 그러죠. 그러면 와리 개가 똥 먹으려고 하면 똥 먹지 못하게 와리 그러면 개가 똥 안 먹고 그냥 봅니다. 월이를 여기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bite or seize 요 개를요 bite 물어댄다고 seize 잡아챈다고 뭐야 at throat 예를 들어 목덜미를 딱 가서 물잖아요. 사람이나 개나 쥐가 납두면은요 개는 쫓아가서 그냥 목을 먼저 물어버려. 뭐라고 썼냐면 bite 또는 seize at a throat 목을 물어. 그 다음에 뭐야 repeatedly 계속해서 물어대는 거예요. repeatedly 그 다음에 shake about shake about 막 흔들어댄다고. 그러니까 워리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 이 말이지. 개는 월이요. 개가 얘가 아니요. 쟤는 뭐 어떻다고. 얘는 뭐 어떻다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심성이 왜 그렇게 다 썩어 빠졌어요? 오히려 돌아가신 부모님은 늙으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거 뭐 개만도 못해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가 우리말 토속 사투리 또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는 아주 이거 완전한 증거예요. 이거. 그래서 워리 하면은 뭐 워리 어바웃 하면 걱정한다라고 번역했지. 뭐 걱정하는 게 뭐예요? 목덜미를 와서 물어뜯어 개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놈을 갖다 그 걱정한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놈의 그놈의 영어 학자들은 뭐 하는 학자들이냐고. 워리가 어째서 걱정한다고 번역을 하냐는 말이요. 큰일 나지. 얘는 위기야. 크리티컬 모먼트요. 크리티컬 죽느냐 사느냐
그 크리티컬 모멘트라고 이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걱정한다로 번역한 영문학자들은 말이야. 그 사람들은요. 그 영어가 아주 개똥영어죠. 전 개똥영어죠.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원어민 영어를 배운다고 영국 뭐 흑인 백인 노랭이 할 거 없이 와서 가르치면요. 그 영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배워?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괜히 한국 애들한테 열덩이씩만 집어넣어주고 사대주의 사상만 집어넣어주는 그 더러운 교육 방침을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지난 이명박 때부터 시작한 그 영어 교육 즉시 없애라. 즉시 없애. 그래서 뭐 그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돕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뭐 영어 마을이다 뭐야 돼서 돈 다 쳐박아가지고 그까이 그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내 예를 한 가지 들을게요. 지금 오늘날 중국의 최고 가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워싱턴 방문하잖아요. 나이가 벌써 50대 60대 딱 가가지고 동양 철학과 동양 정치학과 윤리의 갑골문 갑골문과 한자 한문 철학에 투철하다는 생각, 그 사람들이 현자를 생각한다고. 어진 사람들이야.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저벅저벅 하면요 서양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한자로 다 이렇게 막 써버려요. 그 사람들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주눅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무시하고 한자 뭐 전부 우리 훈민정음만 이거 그 무슨 수고 하는 거예요. 동경이면 동경이라고 읽어야지 왜 꼭 도쿄라고 왜 읽느냐고. 이거부터 컴플렉스라. 경동은 경도라고 읽어야지 왜 또 교도라고 꼭 읽어. 그것이 방송하는 사람들, 언론인들 이 머리가 다 썩었어요. 동경이면 동경, 가등청정이면 가등청정이라고 써 한자로. 그거 읽어. 뭐 도요토미 시대요시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 이놈의 머리가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정신이 썩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등방문이면 이등방문 해야지. 왜 그거를 일본말로 꼭 발음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요. 이런 멍청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사회 지도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느냐 이거지. 예. 이등방문이면 이등방문 그렇게 딱 써. 그놈을 꼭 그냥 도요토미 시대요시 뭐지 무슨 소리. 그런데 내 예컨대 사명대사라고 했어요. 사명대사요. 스님이 서산대사의 제자인데 가등청정이 부산 아빠들로 와서 주둔하고 있어. 요 적진의 동태를 살피려고 사명대사가 쫓아갔어. 가서 멀리서 바다를 건너오라고 수고들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등청정이 뭐라고 말해? 뭐 수고될 건 없지만은 한국에는 조선 땅에는 보배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명대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일본의 보배가 많지 조선 땅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일본에 무슨 보배요? 그러니까 가등청정의 머리통이 바로 보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여기 도둑질하러 왔지만은 도둑질하는 놈 목을 베는 것이 그게 보배다 그 말이요. 대단한 양반이야. 인류 역사상 이 사명대사와 같은 담대한 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보배가 많지 조선 땅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일본은 무슨 보배가 많아? 가등청정의 두뇌, 목이요. 그것을 하나 보고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요.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전후 사후 처리 문제 때문에 일본에 특사로 간 양반이 사명돼서요. 가서 그 의회로 들어가는 즉석에서 무엇하러 왔느냐 하니까 가등청정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이 미륵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명대사를 추측으로 하는 새로운 종파가 일본에 생깁니다. 민족정기가 이 정도로 칼날같이 서야 돼요. 민족정기가 이렇게 칼날같이 서야 돼요. 이게 안 서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칼도자입니다. 이 갑고문에서. 요거는 사람이고 요거는 칼이요. 칼날이요. 그래서 갑골문에서 칼도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사람이면 이 칼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 민족 정기를 배운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칼을 가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게 칼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정기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갑골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 부르는 소리부터 내가 시작을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다음에 내 푸닥거리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휘소 박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푸닥거리가 왜 중요하냐 하냐면은 우리 한국 동이족 상고 상상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철학이 무였습니다. 무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냐? 이건 산스크리트 메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메다야. 메다란 말은 슈퍼내처럴, 초월적이라 뜻이야. 슈퍼내처럴이야. 초월적. 그 다음에 누구도 당하지 못해요. 엑설런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미넌트라고 그래요. 또는 inconceivable, 누구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도저히 사유 개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옛날에 무인이요 도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 철학을 지금 얘기하려고 푸닥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푸닥거리 그 뭐 시원찮은 거로 알지?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저건 미신이었죠. 미신인가 좀 두고 보자고. 이 무인은 신롱씨의 아들 영계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롱씨 자손이야. 영계가. 그때 무인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군급 관리가 모두가 출, 차, 무 이랬어요. 옛날에 임금님 되려면요 우선 무술을 배워야 돼요. 무술에 득철하려면 작두 10호는 작두날을 맨발로 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두를 가지고 서닥다리를 만들어 그 9계단 10계단이야.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그런 후에 그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환인천왕, 환웅천왕을 도인이라고 그러고 천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무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했냐면 사라진 무제국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고성 시대에 완전히 그 무인들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단군도 무당 출신이에요. 예컨대 이성계 장군 같은 양반도 무인이야. 도인이야. 어떻게 도인이냐?
먼저도 한번 내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말 타고 활 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다가 도저히 말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달리면서 화살을 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여기 타겟트가 있으면 여기 말 타고 달립니다. 사람 앉아가지고 말 타고 막 달리는 거야. 그런데 화살이 쫙 가가지고 이게 여기 착 꽂힌 후에 아직도 여기 다 지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이성계 장군은 말을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 다른 말을 가지고선 타갔다. 그러고선 막 달리면서 화살을 쐈는데 이성계 장군은 말 타고 여울이 싹 지나가는데 뒤에서 관역 맞는 소리가 축 하는 소리 들었어. 그때 이성계 장군이 목표하던 그 기마술, 활 쏘는 기술을 거기서 끝쳤다는 거지. 불가사의합니다. 그 화살이 말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른데 말이 벌써 더 달렸어. 그 관역을 딱 지나가는데 뒤에서 화살이 와서 촥 하고 꽂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양반이 이성계 장군입니다. 우리는